네, 율촌중대재해센터 신원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금년 초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약 10개월,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여러 업체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각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해서 이러한 점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림으로써 각각의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더욱더 제대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부분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의무사항들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각각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조치사항별로 확인된 개선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4조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기존의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설정된 목표 자체가 전사적으로 모든 근로자, 모든 임직원에게 제대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안전이나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몇몇 분들만 그 목표를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 그 목표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 행정 등 안전보건 목표와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 조직의 역할이라든지 업무를 잘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같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 요인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기존의 여러 업체들이 이 유해 위험 요인의 관리 절차는 갖추고 있었는데 이 관리 절차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갖추어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마차 사고라든지 중대한 재해까지는 아니지만 경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리 방법을 도입을 한다라든지 또는 공사 진행 중에 계절별로 유해 위험 요인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계절별로 달라지는 유해 위험 요인을 적절히 반영을 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확인된 유해 위험 요인이 전사적으로 잘 공유가 되고 있는지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어느 현장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모든 현장에 공통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면은 이러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개선 사항을 전사적으로 제대로 공유를 하는 절차나 시스템도 충분히 마련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산 부분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시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관련해서 각각의 개별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여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각각 개별 현장에서 편성된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본사 차원에서 별도로 안전이나 보건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나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듯이 각각 개별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본사 단계에서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니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부분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조직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계약직의 비율이 너무 높다, 안전 보건 관련해서 정규직의 비율이 낮다라는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 회사에서 인력 운용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규직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5호 또는 제4조 제6호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인력을 법정 인력 이상의 인력을 배치를 하고 각각의 인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워낙에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 이런 각각 법정 인력 이하의 인력을 운용하는 현장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 개별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고 있는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행령상의 의무사항이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행령 제4조 제5 또는 제6호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 부분이 곧바로 안전보건 확보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라는 부분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kom꼼히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서 이 부분은 꼼꼼히 그리고 확실히 챙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7호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의 의견을 정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조치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사자 의견 반영에 관한 절차 역시 제가 여러 업체를 살펴본 결과 이런 의견 반영에 관한 절차 자체는 마련을 해두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종사자가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를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사자 의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종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을 하고, 그렇게 개진된 의견을 살펴본 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은 그 의견에 따라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조치나 절차까지도 충분히 마련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사자라는 부분이 비단 우리 회사의 근로자, 우리 회사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내에 있는 협력업체 종사자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서 시행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8호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 중지, 대피, 보고,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의 구호 조치, 그리고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을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런 조치라든지 매뉴얼이 수립이 되어 있는 현장이 대부분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개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개별 현장에서 수립한 매뉴얼이 아니라 전사적인 매뉴얼이 있느냐, 그리고 모든 근로자, 개별 공사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종사자까지도 그런 매뉴얼의 내용을 적절하게 모두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하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 점검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회사를 둘러본 결과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적인 요소가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간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가이드북에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차례 진행한 특별 근로감독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업체에서는 협력업체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 안전이나 보건 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하고, 그 안전이나 보건 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선정, 계약 상대방 선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그 계약업체, 협력업체 선정 절차를 정비를 하시고 시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에 더불어서 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체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이래로, 그리고 그 참사의 원인이 불법 하도급이었다라는 점이 지적된 이후로 이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발주자 또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를 하고 그런 불법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 그런 발주자나 원청에게도 추가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 많은 업체를 돌아보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이, 과연 불법 하도급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 이외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냐 여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법 시행 이후에, 그리고 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각각 개별 공사 현장에서 이런 불법 하도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관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 제도적인 절차를 충분히 마련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여러 업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개선사항, 주요 대표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